이 모든 지금 일어나는 생태계 환경, 그 다음에 사료 거는 거, 막 생매 잡아놓는 거 봐봐. 그게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 중심적인 자본주의 영향 때문에 지금 생기는 것이야, 그 문제가.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인간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이기주의를 깨는, 자본주의를 깨는 이런 혁명이 일어나야 되지만, 우주적인 변환도 또 같이 있는 거야, 아까. 지구 추구 이동에 의해서 우리 생각들의 의식이 전부가 되는 거야. 그래, 지금까지 그 프라우트의 경제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정치, 프라우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회, 문화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프라우트 이론을 제시한 PR 사카라는 분이, 그러면 프라우트가 형성되는 이 시점은 언제냐면은 자본주의가 붕괴되고 나서 이제 프라우트 사회로 들어가게 된다고 했어요. 자본주의 붕괴 후에 어떤 그 고통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그러면서 인류 사회를 보는 그런 사회 순환 이론을 또 제시했어요. 인류가 어떤 식으로 쭉 와가지고 지금 자본주의 마지막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자본주의가 붕괴되면서 또 어떤 스타일의 그 사회가 나오고, 그 어떤 스타일의 사회라는 게 바로 프라우트적인 그런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우트적인 사회가 구체적으로 그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오늘 그 마지막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사카레에 의하면은 인류 역사를 한번 쫙 본 거예요.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 인류의 그 시작 초기에는 인류는 대강 한 100만 년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다 인류학자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거의 진화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한 만여 년 되면서부터 이제 인류 그 문화 같은 것이 이제 진화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 한 만여 년까지만 해도 어떤 사회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이리저리 그냥 산골, 골짜기, 강가 이렇게 하면서 동물을 피해서 살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곳곳에 살면서 하나 사회라는 개념도 없이 그냥 뿔뿔이 흩어져 사는 무질서한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꼭 사회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그러니까 무질서적인 삶을 살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류 지성이 발달되면서 이거나 좀 뭉쳐서 어떤 좀 큰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사는 것이 동물한테도 동물로부터도 보호될 수 있고, 또 동물 먹고 사는데도, 잡아먹고 사는데도 아주 효율적이라는 이런 지성이 좀 생기면서, 이렇게, 소위 말하면, 부족 사회, 시족 사회부터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족 사회가 좀 커지면서 부족 사회가 되고, 그 다음에 부족 사회가 더 커지면서 어떤 최초의 그 국가 사회가 나오는 거죠. 그죠? 우리 역사로 보면 고조선 사회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최초 단계가 사회라는 개념을 쓰기 어려운 그냥 무질서한 사회 또는 무질서한 삶, 인류 삶. 그 다음에 그게 지성이 발달되면서 사람들이 보다 더 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것이 같은 개념의 국가예요. 최초의 국가들. 그래서 그 최초의 국가는 누가 중심이다냐? 그러니까 무질서 사회에서는 중심이 되는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새로 시족, 부족, 그다음에 국가 사회가 나올 때는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리더가 누구냐면 힘을 가진 사회예요. 힘, 육체적인 힘. 그때 머리는 크게 발달되니까 적당한 머리와 근데 힘이 강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다른 식으로 보면은 그 사회를 딱 영웅 시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영웅들이 그 사회를 리드하는 시대예요. 그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혹은 다른 사람들이 따르는 시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인도식으로 하면 그걸 kshatriya라고 그래요. 제일 최초를 갖다 수드라 사회고, 수드라는 그냥 노동자 같은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어떤 도전적인 그런 경향도 그냥 우선 자기 먹고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되는 이와 같은 삶을 살다가 이제 그런 어떤 영웅적인 사람들이 나오면서 그 밑에 이렇게 모여서 살면서 질서가 생기고 어떤 규칙, 룰이 생기고 그 룰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아주 증거를 받는다든지 이럴 수 있는 사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인적인 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리더가 되는 사회예요.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는 뭐냐면
굉장히 남녀 평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역사 어른신을 보면 모계 사회가 많아요. 이름이 성자가 또 엄마를 사는 성이 아직도 그런 역사적으로 남아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성과 남성의 그 기능이라든지, 그 지위라는 것이 평등했어요. 그리고 항상 어떤 리더 밑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았어요. 그냥 내팽개치지 않고. 지금같이 자본주의 같은 내팽개치는 거라 볼 수 있잖아요. 나 혼자 잘 살면 된다는 식으로. 근데 그전에는 같이 가야 된다는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죠? 보호해주고. 그 대신 그걸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따라야 되고. 이와 같은 무인적인 사회였어요. 그것이 쭉 계속되는데, 한번 역사적으로 보면 그것이 로마 같은 경우는 로마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이제 무인 시대가 가장 꽃을 필 때가, 그죠? 강력한 통치권을 가진 때가. 근데 그 무인 사회가 되면서 초기에는 그 힘을 가지고 좋은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이런 능력도 있고 그런 그런 책임감도 느끼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왕권화, 세습화가 되면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왕을 세습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런 그 무인적인 사회가 타락하게 되었어요. 역기능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소위 말하면 능력이 없고 힘도 없으면서도 그냥 독재라든지 강압을 통해서 그 사회를 갖다 지배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인 사회 말기에는 그 같은 역기능이 많이 나왔어요. 포악한 이런 사람이 나오고 네로 같은. 그래서 그것에 대립되는 그와 같은 어떤 사상이 사회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저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어떤 저렇게 포악하게 하지 않아 사랑으로서 해줘야 된다. 이와 같은 생각이 나오면서 또 한편 인구가 늘고 국가가 커지면서 이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 머리가 있어야 되겠다. 머리를 잘 써야지만 좋은 머리가 없는 왕 같은 경우는 좋은 참모가 있어야지만 사회가 잘 운영된다는 식으로 되면서 그 머리를 가진 지성인들, 참모들, 그래서 삼국지 같으면 여기서 제갈공명 같은 이런 분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해서 그 왕 뒤에서 실권은 그 사람들이 잡게 됐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사회가 나온 게 그러니까 지성인이 사회를 지배하는 시가 나왔어요. 근데 지성인 중에서 고대의 역사를 보면 대표적인 게 종교인이에요. 우리 유럽 역사를 보면 종교인만 길을 읽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글을 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종교인이 드디어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포악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서 가치가 한다. 다 우리가 다 그 보는 자리 하느님에서 나왔으니까 다 그렇게 조화롭게 살아야 된다. 이런 식이 나오면서 그 사상이 그 무인사회의 그 포악에 시달리는 사람들한테 어필하게 돼가지고 사회가 전환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사회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AD 1세기에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 무인사회가 지배할 때라 그게 어필이 안 됐죠. 그래서 지하교회로 숨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스스로 전파되다가 AD 313년에 니케아 종교에서 공인이 됐어요. 드디어. 그죠? 공인이 되고 기독교가 이제 종교가 공인이 되고 그 다음에 AD 520몇 년에는 그 콘스탄티노플에서 콘스탄틴 대제가 종교를 기독교를 갖다 국교화하고 자기가 왕이면서 동시에 교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교황적인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성인으로서 화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황으로서 통치가 시작된 게 6세기예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무인사회는 완전히 6세기 끝났어요. 그러냐 교황이 이제 왕을 갖다 지배하기 시작한 사회였죠. 그죠? 잘 아시겠죠, 중세가. 그래가지고 초기에는 그렇게 예수의 그 좋은 가르침이나 기타 등등 하면서 잘 이제 이렇게 발현됐어요. 그래서 사회가 참 좋아지고 그러다가 그게 10세기, 11세기, 12세기에 들어가면서 그 교황이 타락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지성인들의 또 그 역기능, 지성인 사회의 역기능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종교의 탄압시기예요. 그게 종교의 암흑시대예요. 그죠? 그것이 그러니까 어디나 사회를 보면은 초기에는 그런 전 시대를 갖다 대체한 좋은 그 사상이 아주 꽃을 피우고요. 그러다 그게 오래되면 그게 부패하기 시작해요.
모든 이 우주 이치가 그래요. 처음에 성주 배공하는 식으로 부르고요. 그래서 타락하면서 역기능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그러면 또 그 사이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고쳐야 될 뭔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종교의 그 역기능이 강화된 중세 14세기, 15세기에 휴머니즘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이와 같은 신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저거는 신은 죽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면서 문해붕, 이렇게 이태리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 종교가 가장 그거 있던 나라에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인간 중심적인 거예요. 이와 같은 그 흐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신이 아니고 올바른 과학적인 거. 이렇게 도그마적으로 사람들이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거. 그리고 동시에 인간의 지성도 더 발달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구는 평평하다. 더 떨어지면, 더 가면 넌 떨어진다. 이런 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성은. 갈릴레오 같은 날 지구는 둥글다. 그러니까 항해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이 나오게 되면서 과학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도그마적인 신의 대학에서 인간 중심으로 살다. 우리 이성에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과학 때문에 사람들이 항해를 하고 보니까 시장이 개발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시장이 개발되니까 그 시장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논리가 나온 게 그게 바로 경제라고 할 수 있어요. 경제 논리가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경제 논리, 인간 중심적인 논리, 시장 원리들이 이제 서서히 생겨난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물질 세계예요. 물질이 더 중요한 것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같은 제일 처음에는 무력으로 서든 사회, 그 다음에 머리로 서든 사회, 이제 머리가 안 되네. 그 다음에 물질이 중요하다 하는 사회라.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시장이 이제 확장되는 사회들이죠. 그러면 시장이 확장되니까 아담 스미스 같은 거 나오고 자본주의도 나오고 하면서 뭐냐면 분업도 나오고 어떻게 하면 생산 잘할까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류 사상 처음으로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를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같은 자본주의 그 논리가 이제 좋은 기능을 하게 된 거죠. 초기니까. 그죠? 선기능을 해가지고 많은 과학도 발달되고 그냥 생산 능력도 많고 효율성도 높고 하면서 자본이 아직은 축적이 나지 않고 집중이 안 됐기 때문에 자본의 집중으로 인한 막스가 얘기한 그한 폐해가 아직 나오기 전에요. 그러다 17세기, 18세기에 가니까 이제 자본이 또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자본의 논리상 착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19세기 중반에 이제 막스 논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그죠? 벌써 이제 자본주의 병폐가, 역기능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19세기 말, 그 다음에 20세기 들어와서는 그것이 아주 심화되니까 시장 확보 전쟁이라는 게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제국주의인, 영국이라든지 몇 개 그 식민지를 많이 가진 나라들은 그 시장이 확보됐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는 생산 능력이 늘어났는데 팔아먹을 데가 없으니까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가 수대 해가지고 시장 확보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병폐가 지금 많이 그 악화되면서 역기능이 나오면서 그 같은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한편에 그 역기능이 지금 이제 20세기 오면서 20세기 오고 같은 이제 21세기 들어오면서 그것이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왔죠. 그러니까 대공황 1929년에 대공황이 날 때 그 자유주의가 있었어요. 경제 자유주의. 정부는 간섭하지 말라는 거. 근데 그것이 약 30년부터 그러니까 약 한 70년 지나면서 다시 그러니까 그 자유주의가 더 강화된 것을 우리가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부는 정말 이제 손을 다 끊고 아주 작은 정부로 가고 모든 것을 시장이랑 또 알고 보면 자본가한테 맡기라 이런 거죠. 시장에 맡기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주의가 순기능보다 이제 역기능에 아주 만연하게 되는 그런 지금 그 상황이 지금 21세기의 지금 초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드디어 그 역기능 때문에, 극단적인 역기능 때문에, 몇 번에 거쳐서, 여기서 IMF도 오고요. 1997년에, 그 다음에 2008년에 썸머기지로 인한 그 리세션이 오고,
경기 침체하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등등으로 하면서 자본 부와 그 소득의 극단적인 편중이 나면서 여러 가지 지금 그 경제 공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시고 볼 때 무인 사회, 그 다음에 지식인 사회, 종교 사회, 그 다음에 자본 시장, 자본 중심의 사회, 그 다음에 자본 중심 사회 되니까 거기서 누가 하냐면 가진 자, 극소수의 가진 자들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죠? 정치인들이라는 게 다 그 뒤에 자본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볼 수 있어요. 컨트롤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주 고통받는 대중. 그래서 고통받는 대중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 고통은 대공황이 올 때는 그것이 더 말도 못하게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고통을 받는 그 대중들이 그 사회체제를 깨달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자본주의 마지막 단계에서 엮이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 이래서는 되겠는가? 우리가 공평하게 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것이 도덕성이 그냥 타락돼가지고 돈이라면 모든 걸 다 한다. 여성을 갖다 상품화한다든지 돈을 가지고 모든 선거나 모든 교육 모든 면에서 사상 종교 면에서 다 돈에 의해서 지배되는 거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예, 이와 같은 새로운 그런 가치관들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평등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 이와 같은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약자가 보호되고 여성들이 상품화되는 게 아니라 여성도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회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진 사회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노동자들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깨지게 됩니다. 깨지고 나서 노동자들은 통치 없이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깨고 나서 아까 같은 그와 같은 도덕성이라든지 평등사상이라든지 같이 가야 된다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좋은 의미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다 논아버리는 게 아니고 자본주의 좋은 점도 살리고 그다음에 나쁜 점도 개선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식으로 어떤 사회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프라우트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프라우트 사회인데 프라우트 사회 그 가치관들은 아까 그 인류 역사상으로 볼 때는 하나의 새로운 두 번째 오는 무인적인 성격을 갖는 사회가 돼요. 그래서 어떤 규율 같은 것이 상당히 엄격하고 도덕성이 강조되고 같이 가는 사회 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두 번째의 무인 사회가 인류 역사상에 온다는 것이 그 사카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게 될 프라우스 사회는 바로 그런 사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상당히 자본주의 그런 어려움을 갖다 극복하고 인류가 또 상당 기간 또 많은 진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사회라고 볼 수 있죠. 무인 사회를 또 영성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앞으로 온 사회? 그렇지. 한편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 옛날에는 지성 안 발달 생각이 자연 숭배였어요. 그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무인 사회에서는 영웅 숭배했어요. 자기 조상들 단군이라는 이런 걸 영웅 숭배. 그죠? 많이 그 옛날 로마 신화 보면 이런 게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그죠? 그 다음에는 오는 게 그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회, 그죠? 사회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오면서 우리가 성직자가 그 지배하는 그런 사회일 때 많은 사람들이 도구마적인 그런 것에 지성이 아주 크게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구마적인 것에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제 인터넷을 포함해서 지성이 발달되면서 옳은 것을 받아들이는 사회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어떤 도구마라든지 이런 것에 비논리적인 거, 비상식적인 것에 빠지지 않게 돼요. 그것이 영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올바른 과학적인, 어디서 왔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많이 증명이 되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개념의 하느님 사회가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성사회가 그 지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영성이라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다른 가치관이나 사회문화를 볼 때 공평사회, 그 다음에 도덕적인 사회, 여성과 평등한 사회, 대우받는 사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영성과 앞으로 올 때 영성과 과학과 평등한 그런 사회예요.